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할 여수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은정, 김의림,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먼저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밥을 학교 급식으로 대신하고 있는 요즘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세 끼를 모두 집밥 대신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집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영양교육 또한 학교에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 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적절한 메뉴와 조리 방법,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악한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여자고등학교의 6, 7, 9, 10월의 점심 식단에서 밀가루와 튀김 음식이 제공된 횟수를 계산해 본 결과 밀가루 음식은 48회, 튀김 음식은 36회 제공됐고 밀가루 음식과 튀김 음식이 모두 제공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밀가루와 튀김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각 도별 학생들의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는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여수여자고등학교의 비만율은 이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을수록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이를 에너지화하는 속도가 빠르며 이때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밀가루 음식에 사용되는 버터나 당분의 칼로리가 높은 것 또한 비만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빨라서 1시간이면 소화가 완료되는 밥이나 죽, 감자 등과 다르게 밀가루 음식은 소화 흡수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기름에 튀긴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4~5시간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부드러워서 씹지 않고 빨리 삼키게 되고 튀김 음식은 지방인 기름을 사용하는데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을 많이 필요로 하여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탄수화물보다 깁니다. 이러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 메스꺼움,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튀길 때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이 수소화되어 포화지방이 됩니다. 이렇게 불포화지방에 화학적으로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을 트랜스지방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지방 분자들끼리 비교적 잘 겹쳐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맥에 지방 침착물이 쌓이는 관상동맥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트랜스지방의 섭취량과 체내 축적량이 높으면 유방암, 대장암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급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을 60%로 맛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양이 28%로 양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약 1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찜, 구이, 조림, 생식, 튀김 중에서 튀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건강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조리 방법 또한 튀김이 가장 높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32%의 학생들이 어떤 조리 방법에 건강에 나쁜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급식의 이원적 운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질병이나 체질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같은 식단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적인 급식 제공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좁혀 비만이나 질병으로 인해 식단 조절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실제로 여수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의 18%는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질환, 15%는 소화불량으로 인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같은 급식 대신 급식의 이원적 운영을 통해 비교적 급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와 튀김 음식이 적은 건강식과 현재 식단의 일반식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급식단인 건강지킴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급식이나 식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건강지킴이는 급식에 나오는 음식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건강소식지를 제작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며 영양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급식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하는 식단이 아닌 영양까지 고려한 식단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평소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과 튀김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소화기기 질병이 더욱 증가합니다. 실제로 여수여자고등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 전후 일주일간 진료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전 학년의 시험 전 일주일 동안의 소화기기 진료 횟수가 시험 후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24명에서 5명으로 시험 전과 후가 약 5배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강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2013년 교직이수 의무 실시로 인해 대부분 영양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주 6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는 여수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을 실시를 통해 건강 또한 교육의 일부를 바라보고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고 소화기계로 인한 보건진료 횟수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밀가루와 튀김 음식으로 인한 포만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먹는 급식의 맛뿐만 아니라 영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생활의 개선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